2024년에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조금은 살살 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버티고 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는 것 같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내년 경제에 대해 안 좋은 전망들이 너무 많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금융 위기가 온다. 주식과 부동산에 엄청난 충격과 하락이 올 테니 어떻게 대비하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고와 영상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년을 생각하면 겁부터 먹게 된다. 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아서 어떻게 위기가 온다는 것인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현재 고금리에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린다면 고금리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터져서 경제가 안 좋을 것이고, 반대로 고금리에서 미국이 금리를 낮춰도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현재 적신호가 왔다는 말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큰 충격과 위기가 온다는 것으로 의미를 했다. 즉,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나 이래나 저래나 어쩔 수 없이 경제 위기, 경제 침체, 금융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다. 2024년 경제가 너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하고, 거꾸로 경제의 긍정적인 전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접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나 같은 서민,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현금을 확보하세요, 달러를 사 놓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현금을 확보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나 같은 월급쟁이는 현금을 확보하고 싶어도 현금 확보가 되지 않는다. 현금이 게임에서 아이템처럼 갑자기 갖춰지고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모아놓았거나 소득이 높아 현금 흐름이 좋아야 어디선가 끌어와서 현금 확보가 될 텐데, 애당초 끌어오는 현금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확보하라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하긴 어떻게 보면 모아놓은 돈이 없고 소득이 높지 않아 현금을 확보할 수 없는 건 나의 잘못이지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다.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시장의 섭리겠으며, 나같이 준비가 안 된 사람까지 경제의 풍파를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의 법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모순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나는 애당초 전문가들이 해답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편하겠고, 그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낯설지가 않다. 딱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22년 12월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의 유례없는 금리 인상으로 종 은행들의 예적금 상품이 시장의 모든 돈을 흡수했으며, 반대로 주식과 부동산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서울 부동산 거래량은 월 1000건 이하로 씨가 말랐었다. 아파트값도 3에서 40%씩 떨어졌고, 전문가들은 2023년에는 더 큰 위기가 올 것이고, 2023년 키워드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시장을 어둡게 전망했다. 나는 그때도 참 많은 것이 두려웠었고, 2023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걱정하면서 새해를 맞이했던 것 같다. 딱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떨어지면 나도 서울에 내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로서 시장이 악화되는 것을 관망하면서 무주택을 탈출할 기회로 여겼던 것 같다. 돌이켜보니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같기도 하다. 어쨌거나 그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새해 2023년을 맞이했던 것 같다.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 상황에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 혹은 실거주해야 할 집을 사야 할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총알을 마련해두고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 같다. 따라서 2024년을 앞둔 지금 안 좋은 전망과 경제 위기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도 매우 높아서 불안한 것이 사실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누군가에는 이 경기 침체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문제는 나에게는 현금이라는 총알이 없고 나는 소득이 높지도 않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긴 하지만, 물론 내가 확보해둔 현금이 없는 이유는 있다. 한평생 모아둔 돈에 3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더해서 2023년 초에 아파트를 매수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전고점 대비 3에서 40% 빠진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해서 기분이 좋았지만, 아직 아파트의 가격이 전북점만큼 회복되기커녕 시장 상황은 그때보다 더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가격이 더욱 많이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가득하다. 결과론적으로 나는 더 이상 현금이 없고 그나마 가진 1주택 가격도 떨어질 것 같아서 2024년이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다. 두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원리금을 갚느라 경제적 자유는커녕 경제적 여유 자체가 없는데, 그나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쪼그라들지 않기를 바라며 2024년에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조금은 살살 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버티고 존버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는 것 같다. 때로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것, 그것만으로도 탈출구가 되고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정부에서 실행한다고 하는데, 이미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 대출을 대환이 되는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대환이 된다면 금리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가지고 가정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내가 마지막으로 걸고 있는 기대다. 설령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면서 버티고 버텨서 2024년을 잘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다.